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수입니다. 지난 5월에 주택 임대소득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주택 임대소득보다도 오히려 건강보험료에 관한 질문이 더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금보다 무섭다는 지역 건강보험료 한 푼이나 줄여서 우리 가게에 도움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와 어떤 산정 절차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세대당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세대당. 자, 이 의미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정된 점수의 208.4를 곱하는데 점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 자, 소득, 재산, 자동차 이게 세 부분에서 각각 해당되는 점수를 산출해서 이 점수를 다 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대당이라는 것은 이 점수를 더할 때는 각각 한다는 얘기요. 부인, 남편. 따로 하고 점수를 더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얘기는 지역 가입 보험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득 부분에서 일단 소득은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면은 최저 기본세율을 냅니다. 최저 기본 건강보험료가 19,780원이고요. 연소득이 336만원이 초과하면은 95.26. 이 95.26은 결국 19,780원을 점수로 이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19,780원을 208.4로 나누면 95.76이 나옵니다. 26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330만원을 초과한 금액, 그 금액에다 0.2835로 곱하면은 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에다가 이제 208.4로 곱하면 되는데, 근데 소득에도 이 한도가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연 6억 6천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냥 점수로 18,768점을 주고 끝입니다. 더 이상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으로 약 391만 1,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60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재산이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전월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약간 의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월세 보증금 낸 것도 대출 받지 않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 재산으로 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죠. 자동차는 7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통상 차종 100이랑 연식에 따라 되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해야 되고 가격을 떠나서 9년이 넘어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 지역 건강보험료는 각 요소별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같은 경우는 최저가 19,780원에서 최고가 391만 1,280원. 재산 같은 경우는 최대가 4,585원에서 최대가 48만 7,864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대가 2,292원에서 최대가 45,233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료 말씀드리냐면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이 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5월달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관련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5월 말까지 했어요. 그럼 이 자료가 구세청에서 모아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0월경에 이 자료를 반영해서 이 11월에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될 새로운 보험료를 산출해서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일정 때문에 지금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 더군다나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이 다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증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감소했다 그러면 그 감소 혜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 소득과 달리 그럼 재산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재산은 6월 1일자 자기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게 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 산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각 지자체에서 국민보험공,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이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 새로 차를 샀다, 이러면은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다 채가서 그런 자산 증가로 해서 새로운 건강보험료에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매도했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했다, 또는 뭐 증여했다, 내 차량을 폐차 처분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알아서 신청하지 않는 한 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내 자산의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는 계속 작년도 상태의 재산 상태로 가진 걸로 인정돼서 안 내도 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자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신고 안 해도 우리가 확정일자라든가 기타 지자체에서 우리가 전월세 신고 내용을 다 감안해서 알아서 보고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 4가지 있다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 계속 가입 신청. 이게 특히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 임의 가입 신청이 돼서 신청이 수락이 되면은 나는 직장 보험료 냈던 그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조정 정산 부과 신청.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내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 아까 말씀드린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소득은 국세청을 통해서 내 그 건보료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가서는 11월달 반영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빨리 6월달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정 신청할 때는 우리가 소득 증명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증명원이 발급되는 7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돼요. 7월 중에 신청하면은 6월달부터 건보료가 조정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다 그러면은 이걸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은, 이것도 1주택 1세대 1주택자 중에 지역보험 가입자가 내가 이게 집을 사면서 일정 금액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의 지역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우리가 재산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재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지역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임차인의 경우에요. 무주택자가 이제 임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사는 경우, 반전세 사는 경우, 월세 사는 경우에 따라서 이 건강보험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될 만한 내용일 텐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사항, 임의 계속 가입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은, 자,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란 뭐냐? 내가 이제 직장을 퇴직하면은 그 다음 달 자동적으로 이제 지역보험자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월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통보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 직장에 다녔을 때 냈던 건강보험료와 지역 가입자가 돼서 내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직장 건강보험료가 더 낮다 그러면은 그 직장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이제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 통지를 받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미 계속 가입대에서 신청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낮게
낮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반면에 여기는 이런 혜택이 있는 만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적용 대상자 제한이 있는데 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역가입자로 됐을 때 그 직전, 신청 직전까지 최소한도 18개월 동안은 직장보험 가입자로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또 그 18개월 동안에 최소 12개월 동안은 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기일 내에 신청한 사람만, 이게 3가지 요건을 구비한 사람만 이미 계속 가입자 혜택을 주는 것이죠. 뭐 어렵지 않지만은 혜택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신청 기한 아까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야, 첫째, 지역 가입자가 돼서 통지받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기일, 만기일 이내부터 2달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신청하느냐? 네,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가 신청하면 되고요.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팩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직장 건강보험료가 지역 건강보험료보다 낮다 그러면은 직장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납부할 수 있게 하는데, 네, 3년 동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내가 퇴직했지만은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똑같이 등재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원래 지역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피부병자 개념 없지만은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하면은 직장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피부병자도 똑같이 대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데 횟수 제한이 없어요. 내가 이미 가입 신청했다가 이제 다시 갑자기 취업이 돼가지고서 이제 직장 건강보험료 가입자 됐다가 다시 또 뭐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는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업 상태에 맞게 이걸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큰 혜택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하나 가장 여러분이 잊지 말할 것은 신청은 꼭 기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일 지나서 신청에는 자격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득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직장인들 연말 정산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연말 정산처럼 정산하는데 단지 시기만 다를 뿐이에요. 직장보험자는 매년 4월, 우리가 지역보험자는 매년 11월에 소득 정산하는데, 이걸 갖다 하기 전에 이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런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재산이나 차량의 소유권 변동, 또 폐차에서 이 내 재산 가치가 변동했을 때는 이것도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조정 부과제도는 우리가 연말 정산처럼 내 어떤 소유권의 변동이, 소득의 변동이 났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건데, 여긴 제한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 소득 관련 보험료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공단이 신청한 사유, 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소득이 감소했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은 모든 수입을 뭐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경우는 이게 똑같이 이제 정산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절차가 뭐냐면은 간단해요, 의외로. 자,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이 법정 양식입니다. 이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증빙, 뭐 폐업 있으면 폐업, 아니면 소득 증명, 요런 걸 첨부하고 신분증만 첨부해서 팩스로 보내도 다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은 7월달 소득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그 해당의 12월까지, 또는 11월이나 12월에 신청하면 2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폭넓게 이렇게 조정 정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인데,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뭐 내용이 복잡해 보이죠? 정리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지역가입자이면서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5억, 과표로 3억에서 아니면 3억이나 아니면 2억 2,500만 원인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대출 받은 대출에 대해서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3억은 뭐고 2억 2,500이 뭐냐면은 이게 중간에 재산세는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였다가 지금 45%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0월까지 우리가 취득한 주택은 60%를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과표가 3억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터 금년 10월까지 취득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를 적용하니까 똑같은 공시가격 5억짜리 주택이 이제는 2억 2,500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변동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되시고, 자, 임차의 경우는 1세대 무주택자가 자 전월세를 주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월세는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뒤에 이제 세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증금에다가 월세 금액 있잖아요. 월세 금액의 40배를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에 살고 있다. 그럼 월세 100에 40배는 4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 재산 평가액은 전월세 평가액은 1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의 전액을 인정해라 30%만 인정한다는 뜻이죠. 1억 4천에 30%니까 얼마입니까? 4,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출도 아무나 해주지 않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아니면 보험사, 저축은행, 제3금융권까지 지정되어 있고요. 사채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태가 됐을 때 전월세 평가액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넘어서야만이 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냐. 이것은 넘어서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공제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때문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적용 대상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보금자리 대출, 이렇게 주택 구입 두 가지고, 주택 전월세 할 때는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보증 대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꼭 잊지 말을 것이 대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에 대출을 받지 않은 대출은 우리가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의 취득일 또는 전입일자 중 빠른 날짜를 기준해서 뒤로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대출 실행까지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늦추면은 뭐 대출 자체 받는 돈 한 달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임차는 마찬가지. 계약서 증서의 계약서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실제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전후해서 앞뒤로 3개월 내에 전세 대출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계약갱신이나 묵시갱신 경우도 똑같이 갱신으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 간단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구입할 때는 5천만 원, 3억짜리든 5천만 원, 2억 2,500도 5천만 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 경우는 추가로 5천만 원 공제를 더 받는다. 우리 기본 공제가 5천만 원 있다 그랬잖아요. 추가로 5천만 원 더 받는다. 이렇게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월세인 경우는 1억 5천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지고서 이게 추가 공제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건강보험료가 나올 확률이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 전환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텐데, 자, 이것은 무주택 임차인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우리가 재산에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을 볼 필요 있잖아요. 대상이 전월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도 전월세 보증금을 자기 재산을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평가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가액. 기본 공제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에 이건 뭐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해당된 전월세 평가 금액의 30%만 넣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본공제 5천만 원 빼니까 실질적으로 전월세 가지고서 우리가 건보료 내는 것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좀 저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월세를 전세로 전하는 공식을 어떠냐, 왜 갑자기 40을 곱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행 규칙에서 딱 나와 있습니다. 월세 금액에 40을 곱한 금액에다가 보증금을 더해서 평가 비율을 곱한다. 이 평가 비율이 현재는 30%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보료 부과 대상 금액 재산가액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보면은 전세와 반전세, 월세에 따라서 건보료가 얼마 차이 나는지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주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5억짜리 주택을 내가 순수 5억 전세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전월세 보증금 평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5억에 30%가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평가금이 되는 거죠. 거기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이니까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보험료 1억에는 얼마 내느냐? 이거 이제 앞에 이 표가 우리가 재산 등급, 육식의 등급 나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이라는 것은 18등급이라는 얘기고요. 9,57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이니까 1억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점수로 439점이 되는 거예요. 439점 곱하기 208.40 하면은 1,488원이라는 건보료가 환출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전세를 5억짜리 살고 있으면은, 이건 내가 대출 안 받고 내 돈까지 살고 있으면은 91,000원의 건보료를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반전세 살고 있어요. 보증금 2억에 월세 120만 원. 요즘 현재 전환율에 따라서 월세 1억당 40만 원을 잡거든요. 40만 잡으면은 2억 보증금에 월세 12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월세를 갖다가 전세 보증 전환하는 것이 바로 120만 원 곱하기 40하니까 4,800만 원이 나오고, 전월세 평가금은 2억 4,8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에 30%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7,440만 원밖에 안 나와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건보료 부과 대상 재산은 2,4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40만 원의 점수는 146점이 되는 거예요. 6등급 146점. 146 곱하기 208.40 하면 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순전세로 갔다. 내가 5억에 해당되는 월세 200만원 냈다. 그러면은 200만원 곱하기 40원 8천만원 밖에 안 되고, 8천만원 30분은 2,4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보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보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건강보험료만 생각한다면은 가급적이면 월세, 반전세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 4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무 계속 가입은 법령상 기일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 기일로부터 2개월 내내예요. 그런데 지역보험료 받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첫 보험료 연체 시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퇴직해서 이제 지역보험자로 가입되면은 바로 건강보험료가 날라올 거예요. 받자마자 바로 납부라고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조정정산부가도 가급적이면 사유 발생 즉시, 그러니까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가 확정됐기 때문에 내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데, 단지 첨부 서류가 소득증명원인데, 소득증명원이 국세청에서 7월에 발급되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에 바로 늦어도 7월 내에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6월까지 우리가 소급해서 조정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11월까지 작년에 2021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나는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택금융부채 공제도 가급적 사유 발생 즉시 하라고 내용 말씀드렸죠. 여기는 대상 대출이 기한이 있는데, 전입이나 소유권 이전 또는 계약서 입주일 이런 거 기준에서 전후 3개월 내에 받은 대출금만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세금보다 무섭다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나 줄여서 우리 가게에 보탬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 4가지 안내 드려 있고요.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